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다시 93선 위로 웃돌았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급락세 속에서 시가총액 순위 변동도 심합니다. 첫 번째 뉴스와 함께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이 시가총액이라는 단어, 우리가 매일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죠. 오늘은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과사전은 시가총액을 전 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렇다면 과거 시가총액 2위 자리에는 늘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휴대폰 보급과 인터넷 투자가 활발했던 21세기 초반에는 SK텔레콤이, 그리고 중국의 경제 개방으로 전방 산업이 성장했던 2000년대 중후반에는 포스코가 2위를 차지했고요. 자동차, 화학, 정유, 이른바 차화정 시대가 열렸던 201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 진입과 함께 2016년 말부터 2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수익성이 중요한 업종으로 옮겨지면서 플랫폼, 바이오, 배터리 기업이 2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네이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이 극에 달하면서 최근 시총이 15조 원이나 증발한 여파입니다. 플랫폼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탄탄한 이익 체력 개선 속에서 카카오와 플랫폼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네이버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했지만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비관의 태도가 점점 짙어지면서 주가 곡선이 아래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역대 새 시가총액 2위 기업은 기존 기업의 순이익을 넘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나오는지의 여부가 2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뜨거운 배터리 업종도 살펴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전기버스 제조업체 이 프로테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전기버스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겁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전기버스 업체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연장하면서 현재 추가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프로테라와 LG에너지솔루션이 맺은 이 계약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테라는 어떤 기업일까요? 프로테라는 테슬라 출신 직원들이 2004년에 설립한 회사고요. 주력은 전기버스입니다. 이 프로테라는 북미 전기버스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는 지난 2016년부터 협업해왔습니다. 이 두 기업의 협력에 시장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미국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LG에너지솔루션은 얼티엄 셀즈와 별개로 2025년까지 총 5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프로테라 등 현지 고객사 물량을 대응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DB하이텍이 매각을 추진합니다. 최근 파운드리 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매각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LX,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파운드리 업계 2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확대를 하면 파운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위권에서 10위권이라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LX 세미콘뿐만이 아니라 중국 디스플레이 그리고 TV 기업 중 상당수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DB그룹은 현재 DB하이텍 매각을 위해 주요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대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구본준 전 LG 고문이 이끄는 LX그룹이 DB하이텍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LX는 LG 계열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LX 세미콘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을 인수하면 LX는 디스플레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용 반도체로까지 미래 먹거리를 확장할 수 있는 도약대를 얻게 되는 건데요.
현대자동차그룹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DB하이텍뿐만이 아니라 키파운드리를 최근에 접촉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DB하이텍에게는 증설을 본격화할 기회가 된다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호실적을 내놓는 기업 중에서 CJ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CJ 제일자당, CJ E&M 등이 있죠. 최근 CJ의 상장 자회사들이 실적 호조세에 따라서 지주사인 CJ에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나금융투자는 CJ 목표 주가를 12만 3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최근 CJ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최근 CJ 제일자당은 2분기 국내외 가공 매출과 바이오 부분 성장에 힘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CJ E&M은 2분기 티빙 유료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넘게 증가하면서 미디어 부분의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주가 조정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된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한 연구원은 CJ의 시가총액은 3조 원을 밑돌고 있는데 자회사 가치를 모두 더한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는 6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시가총액이 54%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시장 지수는 좀 멈춰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관련된 그 소재,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대부분의 그런 소재 업체들로 했다면은 이제 향후에는 그거에 힘입어서 전기차 부품 업체로 이제 그 전반적으로 확대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에도 미국의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간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고공 행진은 의심할 좀 여지가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그런 각국에 대한 그런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확대들도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내 그런 전기차 부품, 전기차 소재 업체들에 대한 그런 그 환경적인 것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돌아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덜 올라간 종목에서 저희가 좀 피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명신산업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삼기라는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그 국내 그런 현기차 그룹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랑 현대차 그룹을 고객사로 좀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두 개에 대한 그룹들이 고성장할수록 명신산업에 대한 그런 이익의 전망도 상당히 좀 밝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체용 이제 핫스태핑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핫스태핑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전기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약 한 그 950도 이상의 고열을 가열한 후에 금형에서 성형된 냉각을 동시에 발행을 해서 초경량, 초고강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런 그런 자동차 자체 이런 기술을 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좀 높아질수록 매출들이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삼기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삼기는 LG그룹, 폭스바겐, 그다음에 현기차, 그다음에 그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납품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든가 이제 구동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전반적으로 좀 아이템을 좀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그 하우징 기술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부품, LG그룹 내 매출의 비중들도 빠르게 좀 늘고 있어서 향후에 그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전기차 부품으로 좀 확대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치를 가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좀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업 모두 다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그 명신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지속적인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금에서의 그런 그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였으면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삼기라는 종목도 7월달 한 달 동안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심산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전 충분하게 좀 살 수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손절 라인보다는 조절 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3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일 종가가 이제 4,865원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4,800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했다가 약 고점 부근이 한 6,000원 정도를 좀 목표가로 잡고 저희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